여름을 맞아 일본 영화 하나가 개봉했습니다. 제목부터 포스터, 영화 속 화면의 질감까지 여름 그 자체였던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 가 말이죠. 제목만 듣고 생각하기엔 청춘을 그린 멜로 영화나 성장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청춘물에서 갑자기 SF적 요소가 등장하며 타임머신, 타임 패러독스 등과 같은 여러 이야기가 섞이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この夏の間だけみんなの青春私にちょうだ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당연히 영화입니다. 주인공 맨발은 사무라이 영화에 푹 빠져있는 덕후일 뿐 아니라 그런 사무라이 영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하고 싶어하는 영화 감독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생인 맨발이 오래된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설정은 꽤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건 할머니 덕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영화관이란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된 맨발. 하필 그때 보게 된 영화가 사무라이 영화 자토이치였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보다도 커다란 스크린이 주는 큰 감동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그녀는 완전히 매료되었던 거죠. 첫 영화관 나들이를 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때 감동은 맨발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게 된 사무라이 영화를 현재에서 미래로 계승하고자 했죠. 놀랍게도 미래의 그녀는 유명 영화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F 요소의 개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녀의 사무라이 영화 주연을 맡게 될 린타로가 사실은 미래에서 온 그녀의 영화 팬이었고 거장이 될 맨발의 미래를 이야기해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린타로의 캐스팅 과정도 시간 흐름에 맞게 흘러갔습니다.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맨발이 주연으로 딱 맞는 린타로를 보고 맹렬하게 쫓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를 상징하는 맨발이 미래를 상징하는 린타로를 쫓음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속성은 결국 현재가 흘러서 도달한 어느 곳의 한 시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는 현재의 추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린타로가 맨발을 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라스트 씬을 촬영하기 위해 바닷가를 찾았던 맨발과 친구들에게 린타로는 미래에 영화가 없어진다는 실언을 하고 맙니다. 이에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한 맨발은 영화 찍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는데 이를 린타로가 추적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는 단 한 번의 역행.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이지만 타임머신이 발명된 이곳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린타로란 사람은 미래에서 맨발의 영화를 찾으러 온 사람인 만큼 미래가 현재를 쫓는 역설적 흐름 역시 가능했다 봐야겠죠. 하지만 역행은 어디까지나 역행. 결국 맨발을 원래의 궤도 위로 안착시킨 린타로는 다시 시간을 순행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쫓습니다.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현재의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타임 패러독스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이자 가장 좋아하는 감독인 맨발이 영화 제작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팬의 간절한 바람이 아주 작은 시간 역행을 만들어냈던 거죠. 작품은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영화 감독을 꿈꿀 뿐 아니라 영화를 통해 시간과 시간을 엮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시련 앞에서도 이들은 영화 제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작비 지원에 떨어졌어도 마땅한 촬영 스텝이 없어도 그리고 미래의 영화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악한 촬영 환경과 부족한 영화 지식이지만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막을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없었죠. 하지만 미래가 들려준 영화 이야기는 우울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게 된 미래 사람들은 5초가 넘어가는 영상 매체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단 5초, 약간의 침묵이면 끝날 찰나의 순간, 미래의 우리들은 그만큼 짧은 집중력과 여유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조금 과장된 비유긴 하지만 영화가 처한 현실과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례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소비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험의 단절이 극장의 부재에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다양한 OTT 플랫폼들이 등장함에 따라 영화관을 찾아야 할 유인은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관객들은 비용의 부담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불편함으로 영화관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컨텐츠의 소멸과도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경우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주 간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지루해도 영화를 꺼버리거나 심지어 썸네일만 보다 어떤 콘텐츠도 소비하지 않는 이른바 넷플릭스 증후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품에서 경고한 영화 콘텐츠의 소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짧아지는 콘텐츠 집중력과 영화관이 콘텐츠 소비시설로서의 위상이 크게 무너진 상황인 만큼 작품에서 보여주는 암울한 미래가 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기엔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맨발이 영화 제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데에서 감독은 영화라는 매체의 생명력을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수많은 영화와 영화 감독 그리고 관객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현재의 영화가 미래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영화 속 궁금한 또 한 가지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름 대신 맨발, 킥보드, 블루 하와이라는 코드네임 같은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별명에 대해서 영화는 단 한순간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킥보드는 우리가 아는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킥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영 초보자가 사용하는 이 킥판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즉, 킥보드가 운동에 서툴고 몸을 잘 쓰지 못한다는 걸 별명으로 붙여 보여주었던 거죠. 이는 영화 제작비를 벌기 위해 이삿짐 센터 일을 하던 장면에서 아주 잘 보여졌습니다. 블루 하와이는 블루 하와이 시럽을 의미합니다. 빙수를 먹을 때 항상 블루 하와이 시럽을 뿌려 먹던 그녀의 버릇에 맞춰 맨발과 킥보드가 붙여준 별명이었죠. 이는 땀내나는 검도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섬세한 고등학생, 그리고 멜로물을 좋아하는 그녀의 특징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미래의 거장감독 맨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맨발은 주인공의 영화 속 본명이라고 합니다. 하다시라고 불리는데, 이는 말 그대로 맨발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죠. 사람 이름을, 게다가 여자아이 이름을 맨발이라고 지은 부분은 조금 충격적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이었는데, 영화 속 사무라이는 보통 맨발의 차림으로 일본식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사무라이, 일본식 슬리퍼, 맨발. 이 오묘한 등식을 완성시킬 이름이자 별명으로 맨발이라는 영화 속 본명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 저의 의견입니다. 작품은 청춘과 영화라는 아주 치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팬이라며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모두 가져옴으로써 부족한 영화적 완성도까지 어물쩡 채우고 있으니 말이죠.
젊은 청춘들이 그려내는 영화 제작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도 영화라는 매체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감독의 염원이 담겨있던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였습니다.